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영화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당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광대입니다. 감독님의 영화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여기서 감독님의 모든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왕의 남자 공식 카페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에서 꽃다발 드린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좀 가셨나요? 네. 그러면 집이 끝나고서 감독님께 전달드리는 걸로 하고 감격회에 대한 봉만대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로 감격회에 대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카메라가 다 있군요. 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얼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춘천영화제에서 이주익 감독님의 30주년 영화 나의 30살 이렇게 시작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알려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홍콩, 대만, 일본, 탄자니아, 앙골라, 남미까지 다 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좀 즐겁게, 좀 심각한 얘기 좀 빼고요. 즐겁게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이준기 배우님을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죠? 네, 초대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준기 배우님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준기 감독님의 포문으로 이제 영화 시작을 좀 알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준기입니다. 감독님의 감독 데뷔이자 영화 인생 시작이 30년 벌써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뜻깊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 생일을 잘 안 챙기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깊은 곳에 수줍음이 큰 것 같아요. 속으로는 좋지만 겉으로도 좋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상을 모른다면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싫은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배우를 맡고 마냥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고 더 큰 빚을 지는 듯한 여기 외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동시 통역을 안 하셔도 다 알아들으시죠? 감독님이 지금 아마 생각보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와버렸다. 아마 데뷔를 키즈캅이라는 영화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황산벌로 여러분 앞에 서면서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에 15작품을 했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15작품을 20년 동안 하신 거니까 거의 뭐 1.5년에 하나씩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준기 씨하고는 처음 이렇게 데뷔를 하시게 만든 영화였죠. 네, 제가 뭐 데뷔보다는 대중들에게 이준기라는 배우를 알리고 선물 같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도 제가 배우 생활을 정말 멋지게 펼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정말 연인 같으신 감독님이십니다.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원래 감독님이 혼자서 왕의 남자에 대해서 GV로 관계과에 들어가서 하려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의리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기 씨가 스케줄을 다 빼더라도 꼭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늘
이준기 씨 팬클럽도 있지만 이준희 감독님 팬클럽도 또 있어서 저도 팬클럽이 있는데 손들지 마요. 격식은 좀 빼고 영화 내내 영화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또 데뷔 당시에 어떤 그 소감이라든지 또 이제 여기서의 데뷔는 말씀하신 대로 이준기 씨가 영화 속에서 이준기 감독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감독님 처음에 이준기 배우를 어떻게 약점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일이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쓰고 기존에 있었던 배우 몇 명한테 빵 났어. 아, 네. 저분 영화 좀 빵꾸 나왔습니다. 네. 거절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다 그런 답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오디션을 통해서 찾자.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의 오디션을 봤죠. 그 중에 한 배우가 1차, 2차 뭐 이렇게 몇 번 거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하는 내용은 진짜 기억이 나는데 그 네 분 다 훌륭한 배우였는데 유독 이준기라는 배우가 웃겼어요.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워낙 시작할 때니까 연기에 뭐 수준을 놓고 얘기만 할 만한 경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끌렸어요. 이게 뭐냐면 굳이 어떤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사실 모든 인간은 끌림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몇 가지의 특장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특장은 다른 배우에게 더 다른 특장들이 있으니까 비등한 거라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끌림이 있는 것은 아마 이준기 씨가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 감정이 이 영화 속에서 그대로 반영된 일치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런 얘기 한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 들으세요.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런 극찬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 항상 저한테 제 필모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 왕의 남자잖아요. 항상 여쭤보시면 감독님께서 예전부터 정말 저희에 대한 평가를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준기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기대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가장 큰 게 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준기는 남들보다 죽을 만큼 더했다, 누구보다 죽도록 더 열심히 했다 이런 말 항상 이렇게 자신감을 더 심어주시려고 정말 좀 기운을 돋아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금 인터뷰할 때도 왕의 남자 때 인터뷰할 때 자세 포즈 그대로 나오고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긴장을 잘 안 하고 지금도 마치 신인 배우 같아요. 좋잖아. 네, 톡 같습니다. 그냥 정말 상당히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항상 감독님과 이렇게 계속 기억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서도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줍음 가득한 소년의 느낌으로 인터뷰를 해주셔서 그때 당시로 진짜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개봉하는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듭니다. 나는 그 기분입니다. 이제 이준기 씨는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광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말도 다 해야 되고, 감정도 복합적으로 넣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 국일이라는 입장에게 너무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특별히 언급을 좀 많이 디렉션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같이 호흡이 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뭐 감독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연기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알 것 같은 친구였어서 사실은 뭐 현장에서 지금도 제가 그 스타일을 고스란히 채택을 하고 그렇게 현장에 살고 있거든요. 감독님께서 제가 오롯이 연기에 녹아들 수 있게 그리고 감독님을 비롯한 뭐 스태프분들, 선배님들 정말 그 안에서 살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정말 제가 가질 수 있는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시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공개도 살 수 있지 않았나. 가끔씩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기술이 붙어서 경력이 붙어서 만약에 그걸 다시 해본다면 내가 그때 공길만큼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엇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실 때도 정말 알 것 같은의 진정성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집중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아, 네.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좋네요. 네. 나쁜 말이요? 네. 나쁜 말은 네, 가슴안에 넣어놓고요. 감독님은 지금 스크린으로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몇 년 된지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아, 몇 년 전에 영화관에서 그때 보셨는데. 처음부터까지 본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느 잠깐 들어갔다가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기억이 안 나요. 네. 대공하고 처음. 네, 아, 그럼 근데 보면서 참 이제 예스럽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예스러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판타지가 있구나. 판타지라는 것은 원래 리얼리티가 아닌 거예요. 요즘 현실에 맞게끔 저게 사실적이냐 그럴듯하냐 그것이 잣대가 아니에요. 저 판타지 자체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야기는 이 작품을 같이 했던 시나리오 작가나 뭐 스태프나 많은 그 순간에 그것이 현실이었고 18년 전에 그 현실을 정말 정면으로 맞대면서 우몽으로 그걸 돌파해왔던 면면들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소품화 배우의 연기하나 감정이 나오고 쪼갑고 그것들이 다 맞춰져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쭉 이어지는데 그 온통 그 하나의 단간 하나의 세계가 판타지로 고스란히 액자 속에 딱 온전하게 들어가서 먼지가 좀 쌓였지만 때묻지 않아 그런 정도 감상을 했어요. 맨 뒤에 처음부터 근데 저 감독으로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 관람 환경에 대해서 진행자 컴플레인하고 있는데 실제 사운드가 왜 이래? 네, 사운드가 잘 저 뒤에서 됩니다. 들리더라고요. 물론 다 더 집중해서 듣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이제 화질의 문제라서 이게 필름이 아니면 영상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레이를 이제 DCP로 네. 전환했기 때문에 네, 마스터링했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 색감의 그 질감의 한 40% 이렇게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그 눈빛 하나, 감정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한 40% 톤다운 된 거야. 그러니까 난 보여. 여기 30%, 여기 40%. 숫자적으로 애초에 만들었을 때 아니면 그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의 온도 이런 것들의 편차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톤다운돼 있으니까 몇 가지에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이기 때문에 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감독들이 이렇게 세심하고 좀 강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실히 뒤에서 보는데 처음에는 이재 감독님 옆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좀 즐기시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점점 관객들의 느낌이 스크린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뭔가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마 여러분들하고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제 영화는 20주년 상영할 때 24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더 늘어나가지고 네, 러브씬이 2배로 늘어났죠.
어쨌든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이 감정은 다시 봐도 예전에 그 감수성, 그 느낌 그대로를 고스란히 한번 전달해보고자 싶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만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 예, 어느 동네에 사세요? 뭐 좋아하세요? 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질문, 사소한 질문도 많은데 와 진짜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심각한 왕의 남자의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네, 중간중간 또 이제 질문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요. 오케이. 저기 오른쪽에 구석에 계시는데 마이크를 네, 한번 모두 전달해 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떨리면 안 하셔도 돼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당당하게 하시죠. 아, 네, 원래 부산 사람인데요. 이제 지금 이준 배우님 좋아해서 소문. 감사합니다. 안 그러셨는데. TMI이지만, 다른 게 아니고 10대 때 이제 왕의 남자를 처음 봤고 20대 때도 왕의 남자를 계속 보고 이제 30대인데 30대에도 왕의 남자를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볼 때마다 감각이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은 왕의 남자를 초창기 말고도 한 주기적으로 또 계속 보셨는지 그리고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미 영화는 되게 오래됐는데 뭔가 해설이라든지 이런 건 저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좀 라이어티한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질문하신 거죠? 네. 네, 이준기 팬이시긴 하지만 이준기 저 감독님. 근데 이준익 감독님도 좋아하는데 이준익 감독님 작품 다 봤어요. 네, 뒤늦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꾸준히 봐왔고 매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좀 감각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졌다. 이준기 배우님은 어떻게 이걸 자주 보시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네. 비하인드까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주 보다가 최근에는 뜨문뜨문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기적으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메시지야 제가 사는 그 삶 속에서 계속 투영된다고 생각을 해서 볼 때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은 그냥 그 줄 위에 서 있는 제가 그 직업이기도 하고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안에 제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고 누구에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네, 좀 저는 나이가 들수록 볼 때마다 진짜 제가 처한 상황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내 현실 같기도 하고 반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잘 중심을 잡고 내가 함께 의지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게 대중이 됐든 관객이 됐든 동료가 됐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어쨌든 보편적인 사랑의 인간애를 다루는 또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의미를 두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하인드는 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라이트한 걸 원하신다면 지금은 얘기할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그땐 얘기 못했지만 지금 얘기할 연상군이랑 키스하는 거 너무 싫었고요. 갑자기 감독님이랑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셔서 정말 리얼한 리액션을 이끌어주셔서 리얼한 연기가 나왔고 제가 술을 취하고 이렇게 감정에 취해서 연상군한테 화살을 쏘는 장면이 제가 진짜로 그날 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술을 진짜로 마셨어요. 감독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스태프들은 그러고 하다가 이제 컷 감독님께서 오케이를 하시고 좋았어 이러고 할 때 기분 좋게 막 이랬는데 진짜 취해버려서 나가는 길에 정말 계단 이렇게 돌기둥 계단 있잖아요. 거기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서 다리가 계단 모서리에 하면서 다리가 거의 이만큼 찢어지고 예, 약간 실골절? 네, 그렇게 돼서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떨어지고 크게 다치면서 한 2주 정도인가를 촬영을 못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야단 많이 쳤어요. 네, 진짜. 그때 민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저도 쉬기도 오르고 막 너무 감독님한테 오케이 받는 게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감독님 오케이 한번 시원하게 해줄 때마다 너무 그냥 짜릿해서 그 기분에 취해서 가다가 그 밤에 찍었던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헛받았죠. 네.
저 때문에 2주를 못 찍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좀 죄송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라이트한 네, 그때는 참 죄송했지만 술 먹고 그랬지. 그때 술 먹었어. 그래서 내가 먹었다는 걸 내가 까먹었어. 하여튼 다친 것만 생각나고. 네가 다치면 어떡하냐. 네가 안타까워서 네가 실질적인 계속 있는데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 제작자인데. 근데 정말 제작자야 많이. 네. 근데 아니, 왜냐면 그때 같이 합숙하면서 그냥 정말 거기에서만 몰두해서 찍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하면 정말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죄스러웠죠. 현장에서의 그 이준기 배우의 몰입도라든가 얼마나 집념에 가까운 성실함 그리고 것들이 가장 막내고 특히 나이가 25이었어요. 다 24이었다면서요? 24. 현장에서 가장 어린 막내 같은 친구인데 여러 그 선배들의 그런 노력보다 훨씬 몇 배 더 집념 있는 노력을 보여줘가지고 아무도 너에게 비난이나 구박이나 단 한 명도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그건 본인의 태도와 자세에서 이렇게 우러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칭찬받아 고성을 받았다 문제는 네, 저는 나도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많이는 안 봐요. 제 영화를. 왜냐면 이유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편집을 한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수백 번 보잖아요. 다 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사 때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봐요. 절대. 심지어 제 영화를 극장 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식사 때만 보고 일반적. 못 보겠어요. 제 영화에 대한 제 가치관은 만들 때까지는 감독이니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회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 다음에 관객들이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돈을 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면만 자꾸 보여가지고 너무 괴로워, 고통스럽고 찍으면서 많이 쌓여있었던 그 괴로운 감정들이 또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다시 되씹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영화도 그 이후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계속 키워오다 보니까 어떤 영화는 특별하게 애정을 주고 어떤 영화는 애정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영화가 잘났든 못났든 그 순간에 임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과의 어떤 그런 진정의 순간들이 영화의 결과의 평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차등이 된다든가 훼손이 되면 그것처럼 부러운 일이 없으니까 잘 나오면 잘 난 대로 못 나오면 못 난 대로 참 아름다운 순간들을 간직하려면 그 만드는 순간만 간직하고 싶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영화가 평가받는 것은 그건 나의 몫이 아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관객들의 가치지 내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우긴다면 그 자체로 불량하고 불쌍한 태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꼭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영화도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거 아니 어떤 노력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이든 아주 작은 단어이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태도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냐 그것의 관계성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가치관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어떤 관객이나 평론가한테 의미를 들어받는다면 그것이 의미의 시작이고 의미의 가치의 몫이지 만드는 사람의 의미를 조작해내려고 짜맞추는 것 자체를 별로 저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놓고 던져놓은 그 각자의 점들이 자기 저만에서 자기 진정한 빛을 발한다면 발산한다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발생될 것이다. 그 의미를 미리 끝내지 말자. 그런 작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배우 이게 디렉션 얘기하지만 준비 알다시피 제가 디렉션 잘 안 해요. 잘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감독이 믿을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그 배우 자체를 믿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배우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제가 대신 나가서 할 거야? 대사 대신 칠 거야? 잘하든 못하든 그 배우를 믿는 거 말고는 감독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기왕 믿기로 한 거 끝까지 믿어야 되겠어요. 믿었다가 아니다가 그럴 수가 없잖아. 어차피 믿는 거야. 끝까지 믿는 거야. 그러면요 그 배우가 진짜 잘해. 못하는 배우도 갑자기 잘해. 그런 어떤 만드는 사람의 그 순간을 나는 간직하고 싶지. 만들고 난 이후에 몇 번을 봤느냐, 어떤 의미를 해석되는 것을 바라느냐,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없어요. 대답이 좀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 비하인드는 네, 비하인드는 말해주는데 아까 이제는 입 말했어요. 맞추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사실 원래 그거 없을 때도 심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 난 의지도 없었어. 갑자기 정진영이 그날 밤에 오더니 감독님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내가 컷이 워낙 빠르잖아. 연기할 거의 다 했다가 아니야. 컷이거든. 그 컷이 너무 빨라가지고 편집시간 맨날 1초 모자라가지고 막 대사 막 지우고 지우고 그러는데 정신이 그걸 안 거야. 분명히 여기서 맨 마지막 같은데 그러니까 타점이 어딘 줄 알잖아요. 타점이 어딘 줄 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감독님이 컷할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나한테 사과해. 근데 컷을 좀 늦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거래. 뭔가 할 거니까 컷을 하고 나면 컷을 하래. 그 행위도 그 행위를 아니 얘기 힌트를 줬어. 힌트를 줬는데 자기도 모르겠네. 자기는 이제 배우가 이제 씬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하다가 입을 맞추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근데 카메라로 돌아가서 하다가 정말 입을 맞출 수 있는 감정의 지점까지 도달해야 할 거 아니야 배우가. 그것도 안 도달 안 했는데 하면 이상하잖아.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정준영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에 대한 그 영화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엔드컷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첫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뽀뽀를 하면 한 명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쳐다보는 온전한 눈빛에서 하나 둘 셋 컷이 돼야 되는데 다급하죠. 네, 요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좀 답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분, 네, 앞에 계신 분. 네. 그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하늘색 누구신 분?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어디요? 누구시라고? 누구 팬이세요? 네, 성함은 얘기 안 하시고. 지금은 다 공부하셨는데 이정도 분인데 그때 왕년자 했을 때 당시에 원산으로 맡으신 정진영 배우님 나이가 올해 이정도 배우님 나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나 시험 못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연상은 어디 도전해보고 싶으신지랑 이정도 배우님한테는 혹시 나중에 꼭 같이 작품하게 된다면 어떤 학교부터 주고 싶은지. 차도 돼야 되나요? 제가 전에 감독님 됐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또 한 번 하면 안 되나 했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도 뭘 또 해? 너 나이 들고 나중에 다 다시 시간 지나고 보자고 하셨어요. 이미 사극을 한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장르가 없어요. 일단 네, 순서대로. 네, 연사를 여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영광이죠. 근데 벌써 그렇게 제가 선생님이랑 그 당시에 나이가
저는 연산군 제가 그 인터뷰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연산군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제 느낌대로 해석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 배우들이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마다 연산군은 거의 사극 연기, 특히 남자 배우로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보일 수 있는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도 하고 싶지만 지금 제가 정지영 선배님만큼의 카리스마와 깊이와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때가 된다면 지금 좀 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가 좀 있고 더 다양한 감정들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꼭 한번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이준기 씨랑 다시 어떤 캐릭터로 어떤 영화에서 할지 말지는 저도 모르죠. 준기 씨도 모르고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억지로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 평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여력이 있어서 많은 작품을 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야 이건 이준기밖에 없어 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럼 이준기죠. 근데 이준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야지 해서 이제 했다. 그거는 이준기한테 제가 예의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진짜 네가 정면으로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모시는 마음으로 같이 해야지. 야, 너 필요해 내가. 이거는 시간 남긴 나의 오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들의 입장에는 제가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의도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태도에 우선 결정돼야 되고 그거 없이 그저 필요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예정된 비극이에요.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점에 훼손되는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겠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문 다 잠그고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춘천영화제에서 교부한 이준익 영화나의 30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엔드페이지에 이준익 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작품하고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같이 두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준익하고. 아니 진영 선배님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네, 쓸 쓰임새가 많아. 아무데나 아무데 쓸 수 없어. 네. 아마 영화적인 임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도 영화 해야 되고. 아쉬워. 네, 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 분만 마지막으로 받고 끝낼까요? 아니면 마무리해 주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하고요. 끝나시면 여러분들 또 꽃다발도 주셔야 되고 번잡스러운데 미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리 나가시는 이제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 찍고요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쉽더라도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셔서 다시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진짜 덕분 나중에 이준익 감독님은 또 영화 소개가 또 동두가 있고요. 내일 또 라디오 스타도 있는데 이준익 씨는 오늘 이 영화 때문에 일부러 스케줄 내고 오셨어요. 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있을 거고 기분이 좀 망가져 교차하게 할 텐데 어쨌든 함께한 시간 동안에 느낌 그대로는 한 2분씩만 얘기하시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모르고 진짜 신나게 짧다. 달려왔는데 처음부터 좀 까불 걸 그랬어. 자, 잠깐만요. 저 동주 끝나고 또 해도 돼. 아니 저는
줄 알고 처음부터 좀 못 그래요. 그랬고. 저도 여기서 이제 40분이라고. 아, 그랬구나. 아, 너무 아쉽지만, 네. 일단 저는 오면서 감독님과 했던 그 시간들 계속 곱씹으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셨고, 지금의 저로 만들어주신 가장 큰 은사님이시죠, 은인이신데. 저는 감독님께서 그때 저희 왕의 남자가 개봉하고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이렇게 끝나고 뒤풀이 전에 술을 먹을 때마다 그런 말씀 꼭 해줬거든요. 대중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이거에 반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마라. 항상 그 믿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어라. 항상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대중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독님과 그런 추억들과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지킬 수 있고 지키려고 하고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큰 사랑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느끼고 상당히 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설레었고 뵀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전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또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선사해 주셨는가 해서 또 한 번 존경심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테니까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 저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MC를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 이준기라는 친구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준기에게 뭐 이렇게 생각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운 건 이거 30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자리도 아니고 여기 그 집행위원장이 아주 잔머리 써가지고 감독님 이상하네. 이번 날 생일 축하합니다. 네네네. 감독님 때문에 저는 한국어도 공부했어. 누구잖아요. 그래요? 나 아니에요. 한국어 조금 이상. 그냥 TV도 영화보고 공부했어. 아무튼 감독님 때문에 준규가 우리 다 건강합니다. 이번 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영화도 좀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시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이규기 씨가 나타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 30주년인데 너 좀 오지 않을래? 라든가 얘가 또 나한테 때 번호 아니까 감독님 저 가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사전의 조율, 의견 타집 1도 없어요. 하지 않아요. 탁 나타납니다. 나 지금 기사 보고 왔어. 진짜? 이게 멋있는 남자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색도 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얼굴 보는 그 순간에 기대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 어쩌고 이래버리면 이거 뭐지? 네 말대로 짜고 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난 가장 오래가고 진실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가고 나면 언제 18주년에 오냐? 오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 와도 돼. 나는 가니까. 안 가겠습니다. 바로 가야지. 안 와도 된다고. 역시 이러시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알겠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어. 그냥 해도 돼. 느낌에 따라 그때 가겠습니다. 따라. 네. 와도 돼.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시간이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관계. 우리 그런 관계. 너무 멋있고요. 오늘 진짜 긴 이야기, 긴 밤소를 편안하게 밤이 새도록 이야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적 약속이 있는데 꽃다발을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서둘러서 내려오지 마시고요. 한 분씩만 받을게요. 한 분씩 오는 걸로. 근데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마무리 박수는 왕의 남자를 오늘 봤지만 왕의 남자가 아니라 오늘은 감독의 남자, 남자의 감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을 주시는 분은